1980년 이후 미국 토론토에서는 새들의 떼죽음이 집중 발생했다. The hundreds of birds are dead in Japan. Same as in Mexico, brother. 밤마다 도심 한복판에 수백 마리의 새떼가 죽어 있는 기현상.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새떼의 죽음은 세계 도심으로 번지고 있었다. 새떼의 죽음에 이어 미국 플로리다 해변에서는 멸종위기에 놓인 장수거북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홍콩, 일본에서는 바다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해 죽음의 바다로 불렸다. 그렇게 세계 곳곳의 생태계가 정체 모를 대상에게 위협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현상이 계속되자 각계의 학계에서는 원인 규명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It's totally because the greenhouse gases which are filling our entire Earth. 일부 학자들이 제기한 이상 생태계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였다. 세계 각국가의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진행시켰고, 그 부작용으로 생태계가 영향을 받아 기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 It's because the relationship of ecosystem, natural, AC, and symbiosis has been collapsed in ecosystem. 웰즈리 대학에서 동물 연구를 하는 마리안 모어는 인간이 편의상 동식물의 종을 무작위로 개량하면서 생태계 공생과 천적 관계가 무너져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각계의 의견은 분분했다. 그러던 2002년 기현상을 연구했던 세계 각계 학자들은 드디어 로스앤젤레스에 모여 기현상의 원인에 대해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생태계 이상 현상의 주범은 바로 It was because of the artificial light which affected the dark nights.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공빛. 그것은 세계 도시 곳곳의 밤을 밝히는 간판, 네온사인, 가로등과 같은 조명 불빛을 말하는 것으로, 떼죽음을 당한 새들의 사체, 피해를 입은 바다 생물을 거두어 연구한 결과 바로 이 인공 불빛이 집단 떼죽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떼죽음을 당한 새들의 경우, 학자들은 죽은 새떼들이 도심에서 볼 수 없는 철새의 물이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분석에 돌입했다. 그 결과 달빛이나 별빛을 보고 때를 지어 수만 킬로미터를 밤에 이동하는 철새들이 도심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진 높은 탑이나 건물의 번쩍이는 불빛에 시야를 교란당한 철새 무리가 인공 불빛과 자연 별빛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자 방향을 잡지 못해 고개 비행을 하다가 도심의 탑이나 건물에 부딪혀 죽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외의 생태계를 교란시킨 것도 인공빛? 이에 대해 클램슨 대학 연구팀은 아시아의 해역 일부가 죽음의 바다로 전락한 이유는 회유성 어종인 연어와 청어가 북태평양의 인공 불빛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거나 인공 불빛 근처로 몰려들었다가 육식성 어종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안 바다 거북이 해변의 감시 조명의 방향 감각을 잃고 이동 경로를 벗어나 해변 쪽으로 몰려오다가 죽음을 맞아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공빛에 생태계가 위협당했다고 밝힌 학자들은 이후 도심의 과도한 인공빛을 빛공해라 명명했다. 그런데 더욱 위협적인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도 해악이 된다는 것이다. 2009년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헬스센터의 교수 리차드 스티븐은 야간에 인공불빛에 노출될수록 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스티븐에 따르면 야간 인공불빛 수준에 따른 순위를 매긴 뒤 암 환자 발생 분포도를 비교해 본 결과 실제로 야간 인공불빛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들이 암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Women living in lighter zones such as this one, they are more accessible for breast cancer as those living in, say, the lighter zones such as this. 73% of women living in, say, these regions, which as you could see are
특히 여성에게는 인공불빛이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멜라토닌과 빛의 상호작용 때문. 멜라토닌, 그것은 인간의 신체에서 밤에 만들어내는 필수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신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 빛 감수성 호르몬이 중요한데, 인공불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멜라토닌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건물이나 기념물을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한 조명이 늘면서 옥외 조명의 3분의 1이 위를 향하고 있는데, 특히 위로 향하는 빛은 대기 중에 먼지가 섞여 둥글고 어슴푸레한 빛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에 해를 끼친다고 한다. 이외에도 인공불빛은 제때 물들지 않는 단풍의 이상, 밤을 낮으로 착각하고 오는 매미 등의 동식물 이상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인간은 정서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2차적인 부작용으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 이런 인공불빛의 피해를 인간에게 악용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 당시,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없는 빛의 작은 변화에도 식물은 발화, 줄기와 잎의 성장, 개화, 열매 성장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던 나치 소속 과학자들은 인공빛의 위험성을 알고 이것을 악용해 상향 조명을 개발, 주민과 적을 감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차드 스티븐은 이러한 사례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지구의 빛공해도 세계를 위협할 정도로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현재 인공빛은 얼마나 늘었을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1908년 캄캄한 어둠이 뒤덮인 로스앤젤레스 사진과 100년이 지난 2008년 같은 곳에서 찍은 로스앤젤레스의 사진이다. 사진을 비교해보면 100년 후 모습은 온통 조명으로 휩싸인 화려한 빛의 도시로 변해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난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100년 전이었던 1908년에 비해 밤의 어둠이 절반 정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전 세계 전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인구의 97%, 유럽연합 인구의 96% 및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하늘은 최소 반달이 있을 때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구 전체도 100년 전에 비해 밤의 어둠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일부의 지역에서는 밤이 없이 여명만이 지속되는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학계의 경고가 계속되자 미국에서는 급기야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 등 6개 주와 수백 개의 도시가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었고, 칠레와 호주는 국가가 나서서 빛공해 관련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일본에서는 광공해 방지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수용한 일부 지역에서는 서치라이트를 금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필두로 한 아시아 일부 국가는 지나치게 밝은 오징어잡이 배 등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7년 유엔의 기후 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던 프랑스 파리는 에펠탑의 불도 저녁 5분간 총 336개 전등을 끄게 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지자 한편에서는 미국 유타주 내추럴 브리지스의 오와초모 브리지를 어두운 밤하늘 공원으로 명명하고 나섰다. 국제 어두운 밤하늘 협회에 따르면 밤을 잃어버린 현재 밤이라 부를 수 있는 완전한 어둠을 천연 상태로 보존해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란다. 그러나 빛공해로 인해 훼손된 밤은 전 지구가 1000여 년 넘게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회복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빛은 분명 인간에게 어둠을 밝히는 문명을 가져다준 이로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별빛으로 가득 찬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잃어버린 밤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간에게까지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인공빛은 양날의 칼을 갖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인류의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존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어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절반 정도 남아있는 밤마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